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 오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사실 부동산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뭐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앵커님, 혹시 부동산이 어렵다 하는데 진짜 뭐가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나요? 어렵다. 저도 네. 계속 이 부동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만 네네.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음.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거는 언제 사야 되지? 아, 타이밍. 네, 그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타이밍도 많이 질문 주시고 위치도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2020년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년들 영끌에서 집 사기보단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과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가는 어떻게 됐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2021년 상반기죠. 상반기에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공급 쇼크 이제 엄청나다. 공급 쇼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세를 확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똑같이 금리 인상 경고 이 앞자리에 이 단어만 바뀔 뿐이지 나머지는 다 경고하는 문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건설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민간연구원인데 민간연구원에서는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나 전세 시장이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주택 가격이나 심리 전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정책 무기력에 빠진 정부. 이것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과 민간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껴있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정부 정책의 이런 말 한마디들 때문에도 정말 이번에는 끝인가? 이번에 고점인가?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질 게 또 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오늘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마음가짐을 먼저 다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기사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 부동산 하방 리스크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례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향후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한국은행입니다. 한은행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부총리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가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얘기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랑 금리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이라는 것이 이미 금융 쪽을 이미 올가재고 있는 그런 규제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것, 대출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보다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샀던 사람이 고점에 샀건 저점에 샀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계속 저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아무리 떨어져도 그 일부 그 이상만큼 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보다 여러분들이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과거에는 80%씩 대출을 내줬어요. 80%, 뭐 70% 이런 식으로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적용되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이런 곳은 40%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40%만 내더라도 올라간 만큼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대출을 더 많이, 비율을 더 많이 받아서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과 우리 지금 경제의 수장이시죠?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지금 레버리지와 금리 인상 때문에 지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민간과 관의 지금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기사로 보여지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걸 반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들어 혹은 7월 들어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 정비 사업의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 전년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량은 더 뭐 평년 수준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주 수요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지금 상반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조가 정부 정책 자체가 거의 20번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고 정부 정책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자료를 볼 때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진짜 오르는 걸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르락 하는 건 믿음이 가고 네. 내리락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체감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체감하기엔 계속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이 그래프가 아니고 매매가의 변동률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0입니다. 0. 0 이상 올라갈 때는 무조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승폭이 매우 컸다가 상승폭이 조금 떨어졌지만 이게 상승을 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상승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상승폭이 컸다가 조금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내려갔네? 그런 순간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불안하기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조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그래프를 이야기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뭐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도 금리와 대출, 레버리지가 하반기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이 녹색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란 그래프의 자료고요. 지금 검정색, 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내려가는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월별 지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닮았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이 두 개가 제일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지가 지수가 제일 비슷하게 생겼고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역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가 오를 때 그럼 역상관관계가 있으면 금리가 오를 때 지가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가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보합될 때 지가도 오르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떨어질 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오를 때 오르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금리와 지가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 맞습니다만 이게 100%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오히려 물가 상승률만큼 지가가 오르는 것이 조금 더 근접한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보합을 하고 뭐 이렇게 겁먹냐? 이건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매도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파트가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팔까요? 아니면은 오를까 봐 걱정돼서 팔까요? 답은 당연합니다.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해 놓을 곳이 이것보다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팔고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매물, A라는 매물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팔려고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 이걸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매도 물건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걸 살까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자는 내릴까 봐 팔려고 내놓은 거고 매수자는 이게 오를까 봐 들어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심리 게임이란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물을 원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원하지 않으면 미분양이 나고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인플레이션, 지가는 그냥 일반 물가처럼 짜장면 가격 오르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처럼 지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특히나 매수자들이 많이 원하는 곳, 뭐 역주변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개통되는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개발 호재, 스타필드가 생기는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개발 호재 주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금리다, 뭐 미분양이다,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어떤 얘기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업도 있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준전문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조금 낮추시란 얘기예요. 오히려 미분양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좋아하는 이 위치에 먼저 선점을 하면 된다. 다만 이 선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만큼은 적어도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기사에 일희일비하거나 정부 정책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짜장면 가격 오르듯이 그냥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게 들리겠지만 하나 오른 것은 상승이 아니에요. 왜냐? 내 것도 오른 만큼 다른 사람들 것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가 정말 여러 번 쏟아져 나온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한층 더 헷갈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발표되는 지표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